잘 있었어요? 우리 어른이들? 여기는 솔박 채널 한 조각의 독서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우울했어요. 물론 아주 작은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속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난 도대체 뭐지? 난 이렇게 나이도 많고 결혼도 못했고 엄마 아버지는 늙어만 가고 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돈이 있나? 그것도 아니야. 앞날이 캄캄. 도대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우울한 감정이 저를 아주 지배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이렇게 매번 무너지는 유리 멘탈 나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걸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감정은 감정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좋은 감정도 물론 좋은 감정을 먹기 때문에 더 윈윈 하겠지만 이렇게 우울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폭풍의 언덕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제 불우했다 하더라도 감정을 좀 컨트롤은 아니다 사실. 감정을 좀 다독이거나 옆에서 어린아이니까 누가 좀 좋은 조언자가 나타났더라면 그가 그렇게 극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나만 그런가? 내 유리 멘탈이라서 나만 그런가? 난 왜 늘 이러지? 응? 이 우울감이랑 우울증이랑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동영상이나 책을 좀 찾아봤지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의 일종이에요. 네. 알아보니까 우울감이랑 우울증은 다른 거고, 우리가 이제 우울한 것은 어쩌면 좀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에게 왔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그 부분을 제가 흘려버렸었거든요. 여우와 만나는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고 각종 별들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것도 흥미진진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야기가 읽기도 쉽고 양이 많지도 않고 너무나 유명하니까. 근데 요 흘려버렸었던 이 바오밥 나무 이야기에 그 키가 조금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 준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낭독 먼저를 몇 번 하는 거야? 낭독 들어보실게요.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통해서 서서히 알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도움을 받았다.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저기,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나무고 한때의 코끼리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총명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지? 물론이지. 근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아이 참, 하며 그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한참 머리를 짜내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아무 해가 없는 귀엽고 조그만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게 된다. 온통 바오밥 나무가 별을 차지하고는 뿌리를 내리면서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 들여 별의 몸단장을 해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그 바오밥 나무를 뽑아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아주 비슷하거든. 그건 귀찮지만 쉬운 일이야. 그리고는 하루는 내게 우리 땅에 사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꼭 박히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언젠가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알아.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었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 군자와 같은 투로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소옥성에서 길을 잃게 될 사람이 겪을 위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그런 조심성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처럼 정성껏 그리는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좋은 풀과 나쁜 풀을 구별하려면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내가 내 스스로를. 맞아요.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꾸준히 봐야지 구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몸을 닦듯이 별을 규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 대목이 생각났어요. 어떤 선생님이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잘 먹고 있나, 잘 자고 있나, 잘 쉬고 있나, 기본적인 것부터, 일상적인 것부터, 가장 규칙적인 것부터 체크를 해보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실 아주 작은 민감한 어떤 작은 자극에도 내가 그런 감정들이 쉽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100%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 스스로 나한테는 100% 타당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나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찌질한 감정에 휘말려서 이렇게 내가 괴롭고 그러다 보면 일이 또 안 되고 막 그런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은 100% 타당하다. 내 자신이 첫 번째 수용자가 돼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수용을 해야 또 해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요번에 그래서 당신이 옳다. 정혜신 선생님의 책을 샀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울이라는 건 병은 아니다. 삶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늘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울증이 되기 전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울증이 되더라도 또 약 먹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 지병 하나쯤 없는 사람 없거든요. 누구는 뭐 고혈압이라 아침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고 누구는 당뇨병이라서 뭐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막 알러지 이런 게 있어서 늘 이제 계절이 되거나 그러면 콧물이 막 흐르고 이러니까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염증도 잘 생기고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보면 또 우울감이 자주 든다고 해서 너무 우울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옆에 뭐 친한 지인이나 뭐 친한 분들이 우울감을 살짝 밖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나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지 뭐 이겨내 이런 얘기하면 정말 마이너스래요. 그랬었구나 그랬어 어떻게 해? 그랬었구나 그렇겠네 이렇게만 해줘도 힘이 된다고 해요. 감정은 마음 안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더 지독해지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색깔도 옅어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현명해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까? 어드바이스 할 생각 하지도 말고 들어만 주래요. 아까 낭독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인간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 자, 오늘도 어떤 감정들에 시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다독여서 내일도 한번 살아내 봅시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산책을 하면서 우울감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